10월 구속살 이걸 우리 지역의 한 후보가 아주 주기차게 주장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10월에 구속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정무투표는 정중으로 힘도 빠진다. 그럼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윤석열 정권을 그야말로 타도하고 내부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아마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아크로폴리스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친구들하고 그 당시 87년 대선에서 YS DJ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한 4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는데 단식이 끝나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고지식에서 물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소금도 안 먹었고 누가 소금 먹어야 된다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물만 마셨는데 물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끝나고 보니까 친구들이 저녁에 저희가 그때 학생회관 식당에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몇 명이 가서 먹을 걸 먹었다. 물론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초콜릿도 먹고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이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YS하고 DJ 단일화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DJ로 단일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YS 쪽으로 단일화 방류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방류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느끼는 어떤 탈감 우리 미래 세대의 생명조차를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 이런 세대가 되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9월 4일날 원래는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 선언을 투쟁 선언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안식 드리는 결심하신 거 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연대해서 동교단식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쟁이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 1000여 명 되는 분들이 같이 과정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리고 또 포항, 울산 하는 부산 쪽 분들이 제 단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주시고 서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와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유치 단계에서 싸우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있구나. 우리 국민들이 180석 줬는데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분노하는 분도 있고 우리 광주 시민의 우라를 좀 풀어드려야겠다. 저는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응답하는 거 그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걸 실현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도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정치인은 도구다. 근데 그게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말씀에 정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가 실종된 이제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인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정치의 저는 실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 없는 게 실종도 아니고 정치인의 활동이 덜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요구와 바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정치의 실종인데 저는 정치를 복원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22대 총선 출마하려고 합니다. 기존 정치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정치인과 다른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이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행동하는 정치인인데 사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거든요. 정치인이 행동한다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국민들의 눈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보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의 첫째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또 우리 국가적 현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것,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진 차별성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저는 아들을 여기서 낳고 키우고 그렇게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서 집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성장해 왔거든요. 저는 이제 뭐 기자도 하고 또 그 TV 앵커도 하고 비교적 또 대기업 임원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는 위치에도 살아봤지만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 살고 굳이 표현하자면 직접 다른 사람한테 월급을 줘봤고 또 제 직원이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에게 이제 다달이 월급을 주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또 뭐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벌고 하는 이런 과정, 이런 경험들은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에서 저는 실물 경제의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에 되게 근접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지, 기업하는 분들, 또 그냥 어렵게 사는 보통 분들, 이런 삶들을 잘 안다. 저는 그걸 주민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주민이 가진 고통 감수성이 있죠. 그분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정도가 일반 후보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대신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있는 조작 수사, 왜곡 수사, 또 혐의 만드는 그런 수사, 또 과도한 압수수색, 국가 권력을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낸 분들도 거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건 또 변함없는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없는 통합은 사상 누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혁신의 내용은 뭐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일치 단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 국회의원이 국힘 국회의원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통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구를 혁신도시와 함께 에너지 산업, 에너지 밸리의 중심지로 키워가는 그런 비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 발전 특구.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교육 자유 특구라고 했다가 이걸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교육 발전 특구를 반드시 남구에서 하겠다. 남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육 인프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남구는 교육이 강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브랜드인데 그걸 좀 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선동과 협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어떤 교육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고 이때 이제 그 지자체가 함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학교 내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 밖에서는 예를 들면 지자체와 함께 AI와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드론축구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이렇게 공교육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교육의 요소를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는 그게 교육발전 특구인데 저는 이 부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반드시 실현시켜서 우리가 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도 반품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걸 반품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국회의원, 싸울 때는 싸우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반드시 필요하다. 예. 양당 정치적 양자 대결로 가다 보니까 그 양당 구조가 아니면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주의나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녹색당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어떤 그 이념과 가치를 가진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당들이 커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일종의 야권의 분열처럼 되는. 그래서 야권의 분열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80년대 어떻게 보면 87 체제의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 정치를 3, 40년 후퇴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설 때는 결국은 상대가 정책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 들 때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정작 국민의 관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 자기가 지지하는 윤석열 이 두 개의 싸움 속에 휘말려 들어서 다른 어떤 그 정치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 또 사고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전형적인 졸속의 그 타협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 조금 이제 걱정스럽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지금처럼 또 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제가 최근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정치인들은 시민 정치활동 도우미 이렇게 바꿔 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에 비해서 시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정보도 많고 바라보는 방향도 바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역대 어떤 국회의원 때보다 국회의원들의 우리 중요한 효능감 또는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낮은 때가 아닐까. 그래서 그게 이제 열심히 하지 않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너무나 한껏 잡아버린 이걸 기존 정치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의도 문법에 갇혀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 가지 이번 주마에서 뛰면서 캐치프레이즈를 썼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공감했던 게 싸울 때는 용감하게, 일할 때는 유능하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유능하게 하고 싸울 때는 용감하게 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는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독재 정권이 아니었으면 싸울 때는 용감하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동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그 행동은 유능하게 또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하는 행동이어야 된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